안녕하십니까, 이용혁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조세 특례에 해당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송금사립 조정명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은 좀 관심 밖의 부분이죠. 그래서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일정률 50% 내지는 80%, 100%의 법인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거기다가 금융수익을 그 조세 이연효과를 주기 위해서 송금사립했다가 5년간 목적 사용한 후에 남는 잔액을 입금사립하고 그 사후 관리하는 조세 특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식은 갑지와 을지가 있지만 뭐 작성의 순서는 얼마 먼저 작성이 되지만 갑 먼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갑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호 양식의 갑지입니다. 이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각 사업도의 소득금액이 아니고요.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 조정이 다 끝난 상태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기부금 조정할 때 차감 소득금이 기부금 없는 상태에 되돌린 상태 개념, 그런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시면 좀 잘리긴 하지만요. 사모 양식의 차감 소득을 적는데 해당 서식에 요 금액은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송금산입액과 요 금액이 있으면 없는 상태로 되돌리고요. 그 다음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미사용 금액은 당연히 플러스한 상태의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감 소득 금액을 1번을 구하고 그 다음 다시 원위치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외관 법문 법인은 신고 조정하시겠지만 또 결산 조정하시는 법인도 있기 때문에 그 소득금액 계산 시에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없는 상태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하면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상태의 소득으로 되돌리는 그런 개념이죠. 거기 이제 4번이고요. 5번이 뭐냐면 법인세법 29조 1랑 1로부터 3호까지 금융수익이죠. 이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인데 다만 비영업 대금 이익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을 더 뺍니다. 6번을 갖다 빼는 개념이죠. 그 다음 7번에 법인세법 24조 2항에 따른 이제 기부금을 갖다 지정기부금을 다시 또 빼죠. 왜냐하면 기부금은 별도로 한도 계산하니까요. 그 다음 8번이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협이나 수협에 따른 수익금액 이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소득금액에서 거기 포함된 금융수익과 결손금과 기부금을 뺀 상태의 소득이 9번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송금살입률이 법인의 성격에 따라 일반 법인은 50%고요. 그 다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의 50% 이상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80%고 조세특례제한법 74조 1항에 따른 협동제약법인은 100% 또는 80%요 내용을 쭉 적는 거죠. 대부분 법인은 뭐 50% 아니면 80%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9번의 금액에서 10번을 곱한 금액이 뭐냐면 이제 수익 사업 소득 금액이 한도가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5번에 그 금융 수익과 그다음에 8번에 그 협동조합 법인의 명칭 사육 수익을 이제 플러스하는 개념이죠. 여기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협동조합 법인이 아니고는요.
여러분들 전부 다가 그냥 이제 5번의 금융수익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8번보다도요. 그래서 송금사립 한도를 구하고요. 그럼 2번은 뭐냐면 이제 회사가 스스로 장부상의 비용 처리한 거니까 결산 조정의 케이스예요. 그러면 신고 조정하는 법인은 2번이 없겠죠, 이죠? 그럼 회사가 결산 조정한 2번 금액이 한도 11번보다 크면 송금에 부인하는 거죠. 신고 조정하는 법인은 12번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13번부터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의 사용 내역이죠. 여기 왼쪽이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그 사업 연도를 적고 그다음 송금 사립을 적고 5년간 목적 사용 내용을 직전 연도까지 목적 사용 지출을 쭉 적습니다. 요 15번의 직전 연도까지 고유 목적 사업 지출과 해당 연도의 지출액은 다음에 어디냐면 밑에 그 고유 목적 사업 준비 을지에 이제 준비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적는 거죠. 보시면 이제 당해 연도의 사용 내역이 그 과거 연도까지는 과거까지 설정한 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여기다가 15번에 적으시고요. 그다음 16번은 해당 연도의 지출액은 이제 을지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 사용 내용을 갖다가 지정기부금, 고유 목적 사업비, 운영비 내용을 적어서 적요 지출액, 지출처 금액을 적어서 나온 금액을 갑지의 16번 안에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준비금은 목적 사용기간이 5년이니까 당연히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설정한 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걸로 해서 쭉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년이 경과되는데 미사용분은 입금 산입하겠죠, 이죠? 17번 금액은 뭐냐면 그 법인세법 29조 1항의 사유죠. 해산이나 고유 목적 사업의 폐지라든지 준비금의 임의 환입에 해당되는 여기 적는 거죠. 실무에 이런 경우 잘 없겠죠, 이죠? 그럼 남는 잔액이 18번에 오면 여기 5년 이내분은 앞으로 이제 입금 산입할 거고 5년 경과분을 어떻게 하죠? 나눠서 입금 산입하고 요 금액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입금 산입할 금액은 정상적인 경우 5년 경과분 20번하고 그 일시환입액 17번 금액을 합쳐서 입금 산입하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 가상액을 갖다가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준비금의 작성 요령 말씀드렸습니다.